안녕하세요. 그린월드 다이아몬드 최영아입니다. 어머, 죄송합니다. 네. 아, 아, 제가 사실 이런 자리에 별로 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멋진 리더님의 그 세미나에서 그 게스트로 초대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최영아라고 합니다. 아, 그, 제가요, 보기에도 되게 소심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안 그래요? 그렇구나. 일단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아마 99.9%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 말씀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4년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86년 이제 제가 졸업한 해도 헷갈리네요. 86년에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미용사 그리고 한국에서 통역 가이드 자격 따고 그리고 일본에서 통역 가이드 자격을 땄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일본 화장품 회사의 교육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저한테 아메이가 다가왔어요.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쭉 나열하면 언간이 자랑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격증 많은 사람은 돈 버는데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배우는 거는 좋아하는데 배움을 갖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자격증을 못 따요. 네, 그쵸. 네, 격한 공감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10재주 가진 사람이 한 재주 가진 사람 못 먹여 살린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뭘 배우는 거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걸 갖고 경제로 돈을 벌기에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일본 화장품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제가 되게 존경하는 대리점 원장님이 계셨어요. 죄송해요. 그 대리점 원장님이 저보다 한 13살이 많으셨으니까 5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초반쯤 되셨는데 되게 제가 보기에 되게 정의로운 분이셨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대리점 사장님들은 이게 사장님 앞에서는 막 예 하다가 뒤에 가면 사장이 뒷담화를 하시는데 이분은 뒤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뒤에서 하지 마 라고 얘기하고 사장님 앞에서는 거의 재떨이 날릴 정도로 싸우시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분 나이 정도 됐을 때 저분 정도의 정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면 인간 승리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아메이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눈빛에서 제가 되게 저분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메이 미팅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메이 미팅장에 처음 가보고 어떠셨어요? 사업 설명 처음 들으시고 와 이거다 라는 생각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딱 한 번 듣고 왜 황금의 환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99년에 아메이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막 너무 화려한 저는 참고로 앞머리 내리는 애하고는 말도 못 섞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정말 공부를 잘해서 범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업 설명을 하신 분이 머리는 막 거의 꼭 사자머리처럼 지금은 머리가 탈색하는 게 뭐 일반적이잖아요. 99년에 안 그랬어요. 근데 막 사자머리 같은 머리를 하신 분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서는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도 몇 번은 더 들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미팅장을 가는데 그때 저한테 아메이를 안내해 주신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머리를 띵 하고 쳤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얘기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맞다. 아메이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데 돈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시간도 투자하지 않아? 그거는 도둑놈 심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미팅장에는 빠지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장을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을 가는 날은 저녁 미팅을 못 갔죠. 그런데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은 캐리어를 끌고 미팅장에 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아메이 사업을 6개월 동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말을 쉽게 딱 믿고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일본어 통역을 하거나 번역 공부를 할 때도 선생님이 이게 이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기억 안 해요. 왜냐하면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사전을 보고 이게 요 뜻이라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가 가면 제가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딱 보고 그분 아니면 그 강의하시는 말을 그 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아메이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그 전에 아메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저한테 아메이를 얘기한 분이 그분이 3번째셨고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는 그 친구가 제가 일본 유학을 갈 때 아메이를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알았어 하고 갔다 왔는데 또 아메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운 만큼 배운 애가 그런 이상한 다단계에 관심을 갖니? 하고서는 꽉 잘라버렸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아메이 안 해요. 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진짜 존경했던 일본어 NHK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저한테 아메이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되게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얘기했죠. 선생님한테 안 어울려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역시 아메이를 안 하세요. 네. 제가 그 자라나는 싹을 2명이나 이렇게 잘라버린 걸 갖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얘기했던 사람이 아메이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메이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해보겠다라는 생각까지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끄집어보고 뒤집어보고 뒤집어서 털어보고 대각선으로 재보고를 6개월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물론 그 전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3번, 4번 들으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구나. 남을 이용하는 건 아니구나. 회원 가입해서 손해볼 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지만 그거를 제가 제 눈으로 자료로 확인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지금은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시작했던 그 시기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지만 지금은 자료가 워낙 투명하게 워낙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실 필요 별로 없다. 집중적으로 10번만 알아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메이를 이게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 제목에 잘할 자신 없는데 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달았던 이유가 그건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 볼펜 한자로 알아본 적 없는 제가 잘할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근데 내가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포기를 했는데 진짜 저 사람 말처럼 되는 거면 어떡하지? 나중에 되게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1년만 열심히 해보자 라고 제가 첫 다이어리에 1년만 열심히 해보자. 그게 제 인생에서 그때 제가 36, 7 이 정도 나이였었는데 인생에서 1년 투자해가지고 뭐 큰 손해가 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열심히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한테 제품을 전하고 얘기를 하면요.
그때 그 제 첫 번째 소비자가 치약 2개 사고 칫솔 1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콕 찌르면서 "야, 치약 1 갖고 3개월 쓴다는데 왜 2개나 사니? 하나만 사." 그렇게 말리면서 왜냐하면 남한테 요만한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넌 사 봐."를 항상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존심에 기스나기 싫어서였다라는 걸 한참 뒤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치약 쌓아 놓고 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 사나 2개 사나 뭐 큰 대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 그 알량한 자존심에 사람들의 그 구매 욕구를 그렇게 마구마구 눌러줬었던 기억이 났고요. 그러고서는 첫 번째 3개월이 지난 날에 새로운 파트너가 생깁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요. 그때 그 고시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고시를 포기하고 국민연금에 들어간 상태였었는데 제가 만나서 아메이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마 "미팅장 좀 와 보세요." 뭐 인제 이러면 자기는 건강이 안 좋아서 10시에는 자리에 누워 있야 된다. 9시에 들어가서 10시에는 누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팅을 초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팅에 초대할라 치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 맘만 얘기하면 "그 나이에 할 줄 아는 얘기가 아메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척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랬지만 '그래. 모르는 너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꾸준히 아메이를 하면서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신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 스폰서님 그 당시 저희 스폰서님이 지금은 그분이 저의 파트너가 되어 계십니다. 그 스폰서님이 "아메이 정수기를 쓰면 좋겠다. 그리고 아메이 건강보조 식품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별로 지식이 없어 가지고요. 건강기능식품 그 당시에 나왔던 7가지를 전부 다 갖다 줬어요, 먹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별로 할 일이 없었던 그 일본 출장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했어요. "30분 전에 건강보조식품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1-2주일 지나니까 자기가 혼자서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걸 딱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고서는 1 달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쪼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타입이에요. 그래 가지고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그래 가지고 딱 "뭐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서 포기를 하고 고시를 포기하고 국민연금에 들어갔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 스포를 했나? 예. 이 사람이 그런 상태였었는데 오전에 컨디션이 일을 하다가 보면 오후에 되면 컨디션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점심 먹으면 뒤에 가서 소파에 쭈그리고 한 30분 자야지 오후에 일을 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인제 스트레이트로 쭉 일을 해도 몸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등줄기에 전율을 느꼈대요. '이러면 내가 다시 고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마약같이 잠깐 반짝하는 거면 안 되니까 '내가 아메이를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아메이 미팅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본인이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미팅장에 나오는데 제가 미팅장에서 보니까 처음 파트너가 나왔을 때 그 느낌 아시죠? 예.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막 전부 다 신경 쓰여요. 그래 가지고 뒤에서 딱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강의를 들으면서 귀가 쫑긋하고 올라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사람의 귀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진짜 귀가 쫑긋하네." 그러더니 딱 나와 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100% 제가 어떠셨냐고 물어봤죠. 초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50%밖에 못 알아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되게 건방지시네요. 보통 강의 한 번 들으면 7%밖에 못 알아듣는다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요, 성격 유형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삐사감 같은 성격 유형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딱 들어가면 시계가 5도 삐뚤어져 있는데, 그리고 교정을 보려면 저는 오타 손 들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오타 같은 거 엄청 잘 집어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 먼저 보이지 장점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경우에 어긋난다. 그러면 처음에 막 잘해주다가 경우에 어긋난 거 한 번, 두 번 하면 눈이 싹 올라가요. 세 번, 너 이제 안 본다. 잘라버려.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에 제가 사업을 잘했을까요? 제가 아메이 사업에 한 8개월 지나서 이 성격으로는 아메이 사업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깨달음 하나. 내 인생 18년보다 아메이 8개월이 더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가급적 이거 입으로 이게 잘라내는 얘기를 하지 말자. 미워도 다시 한번. 아메이 주제가래요.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서 정말 꼴 보기 싫은 후배 몇 년 동안 안 보다가 미워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전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친구들이 절대로 넌 사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 포카페이스란 말 아시죠? 네, 얼굴이 내가 표가 잘 들어왔어도 뭐 그냥 무심하게 있다가 짠 하고 해야지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표가 잘 들어오면 얼굴에 막 좋아 죽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다 죽어. 그래서 패가 좋아도 돈 못 벌고 패가 나쁘면 우락부락 하니까 다른 애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또 돈 못 벌고 이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저는 어땠어요? 저는 제 자부심이 나는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아. 이거였어요. 그래서 네모 반듯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네모 반듯 하다 보니까 그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상대방을 저는 옳다고 얘기했으나 상대방은 항상 저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아메이 그 파트너의 후원을 가려고 하면 그 만난 그 프로스펙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여자다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제가 이 상태로는 아메이하기 힘들다. 하다못해 지금 제가 SP가 갔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SP 가려고 막 뒤에서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웅캉둥캉 설레요. 정말 3수 만에 간 SP인데. 그래서 사장님은 독일 병정 같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저는 나름 그래도 일본어 하면서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아메이 하면서 나를 깎았는데 근데 독일 병정 같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절망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머 이 사진이 왜 갑자기 먼저 나올까요? 저희 애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제가 그 좌충우돌하면서 강석진 사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그쵸 이 사람 이마가 넓은 그 사람과 결혼을 왜 했냐면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저보다 더 열정적인 거예요. 저희는 단언코 한 번도 데이트 남들이 얘기하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의 데이트는 뭐였냐면 미팅장에 가고 후원 가고 미팅장 갈 때는 뭐 하다 보면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우면 하고 가요. 근데 미팅장에서 성공자분들을 제가 아는 많은 성공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정말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고 정말 저한테 제가 사업 시작할 때 박영선 사장님은 영웅이셨어요. 네.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유머러스하고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조크를 다큐로 받아들이니? 맨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별명은 투진지. 사람들이요,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농담을 할 때는 앞이나 뒤에 또 농담이라고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젠가 휴대폰을, 저의 폴더폰이었잖아요. 폴더폰을 새로 바꾸려고 샀는데 되게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핸드폰 전화번호 이런 걸 데이터를 넘기니까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희 SP 갈 때 저희 상담도 해줬던 김득환 사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다이아몬드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사장님 데이터를 옮기고 나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무거운데.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랬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농담을 농담으로 전혀 못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박영선 사장님이 얼마나 재밌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와 부럽다, 개부럽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남자도 역시 농담이라고는 일을 못해요. 아까도 제 파트너랑 오면서 했는데 나중에 저 얘기 끝나고 나서 못 알아들으셨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너무나 한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엄청 열정적이고 저는 제 스스로가 열정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결혼해서 빨리 다이아몬드 가자 하고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네. 그쵸. 잘했나요? 네. 잘했다고 그때 생각했죠. 했어요. 결혼 2주 만에 추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네. 결혼을 10월 10일 날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저희는 그때 아메이 여행이 앞으로 갈 건데 평생 공짜 여행 갈 건데 내 돈 내고 왜 여행 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국민연금에서 청풍 리조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들어갈 집이 시간이 한 이틀 3일 정도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늦게 들어가야 됐었기 때문에 결혼한 날 저녁에 5시에 결혼했기 때문에 하루는 롯데호텔에서 자고 그다음에 청풍 리조트에서 또 한 이틀을 자고 왔는데 내내 자는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내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자? 그랬더니 배가 많이 피곤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아메이 비전을 보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다니다 보니까 병원 예약이 있으면 병원 예약이 다음 주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병원들은 한 달 후에, 2달 후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파트너하고 후원 약속을 했는데 병원 예약 날이네? 그럼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의 병원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10일 날 결혼하고 25일 날 딱 보름 만에 병원 예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꼭 가?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응급으로 목을 뚫고 투석을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부인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부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저 결혼한 지 2주 됐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진짜 줄타기의 그런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민연금도 이 사람이 불우이웃고 돕기로 해서 돈 받고요. 노조에서 불우이웃으로 돈을 걷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3개월 만에 이제 여동생으로부터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휴직하고 제가 결혼한 지 3년 8개월 돌아보니까 8개월 직장, 3개월 휴직. 돈이 일부 들어왔죠. 근데 그때 저희가 아메이를 2년 정도 아메이를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수입으로 매달 150에서 200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결코 아메이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희 스폰서였던 분이 저한테 문외하냐고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을 못하냐고.
그게 그때는 근데 그 말이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파트너들이 그분이 되게 저보다 사업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100% 성공해. 근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파트너들이 하나둘 떠나요. 저한테만 그 말을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이 어려운 게 있나요? 없어요. 좋은 제품 좋다고 얘기하고 "너 써 봐. 난 너무 좋았는데 너 별로 안 좋아? 반품해." 잖아요. 예. 근데 말로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어 내가 저희 파트너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운라인이 저한테 와서 "나 그 스폰서" 그 사람도 저의 파트너예요. 그 사람 제품 쓰기 싫으니까 저한테 사겠대. 예. 그러면서 자기 번호로 PB 잡지 말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은 아메이 사업의 근간은 인간관계더라고요. 내 그룹이 커가는 거는 내 그릇이 커가야지 내 그룹이 커지지 내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그룹은 안 커지더라고요. 보세요. 요만한 종지에 물이 담겨 있는데 후 불어보세요. 물이 찰랑찰랑찰랑하죠. 그죠? 내가 요만한 부정적인 얘기에 찰랑찰랑찰랑 흔들어대면 그러면 그 그룹이 커가지들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3명이었는데 이 3명이 언제 느나 해도 1년이 지나도 안 넘던 시절이 있었고요.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 깎아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아메이를 하면서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이유는 그 굴절률 때문에 빛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봐도 깎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남들은 못 알아듣는 아메이의 가능성을 본 비전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비전 능력이 그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비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비전을 봤다 하더라도 나는 역시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모난 측면을 깎아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일의 손해를 봐도 다른 사람이 이의 이득을 보면 나는 그거 줘요. 난 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메이를 하면서 보니까 '아 나 되게 게으른 사람이구나.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아메이를 내가 누군가에게 아메이를 제안을 하면 "우와 기다렸어요. 어서 오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네가 왜 그런 걸 하니?" 속으로는 '돈이 연관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저를 보는 그런 눈이 너무 싫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아메이면 내가 할 것 같아?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봤어? 그런 게 너무 자존심 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알게 됐어요. 진짜 자존심은 이 아메이를 모르는 걔가 얘기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아메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는 거를.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아메이를 얘기를 하셨었더라면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는 끝까지 이 자리에서 아메이를 성공해 내시는 거예요. 예.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애들이 이렇게 어렸잖아요. 뒤로 갔군요. 이렇게 어렸던 애들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면서 이렇게 커갔어요. 인제는 대학생이 됐어요, 둘이 다. 제가 얘네들 어렸을 때는요. 엄마들 교문 앞에서 우산 쥐어주고 이런 일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렇지만 미리 결정되어 있는 학부모 회의 이런 거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엄마가 집에서 기다려 주면서 밥 해 주는 엄마를 기다렸었죠. 원했었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해요.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니네들 일 안 하면 내가 아메이를 할 수 있겠어? 이게 저희 애들한테 협박이에요. 예. 애들은 부모들의 능력 범위 안에서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예.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하고 싶은 일 뭐든지 해도 좋아. 그래서 저 남자애가 저렇게 머리가 왜 기를까요? 대학을 갔는데요. 학교를 지금 여행 간다고 휴학하고 캠프 준비한다고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색소폰 배우고 간다고 휴학하고 이러고 있어요. 예. 정말 그 하루에도 몇 번씩 뒤통수 스파이크를 날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메이를 하면서 파트너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애한테 적용하기도 하고요. 애한테 적용했던 것들을 파트너한테 적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싶대요. 예. 그러니까 밴드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수업하러는 학교를 안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래도 네가 좋은 거 할 수 있으면 해. 예. 왜냐면 아메이가 있잖아. 너 아메이 하면 되니까. 라는 저희는 그런 기반을 닦아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얘네들이 취직은 못하겠다. 왜냐면 이미 다 아시잖아요. 예. 이미 AI 로봇들로 인해서 우리 애들이 더 이상 새롭게 취직을 할 수 있는 길은 진짜 바늘구멍보다도 적어졌는데 그런데 변치 않는 상황은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소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 제품들이 우리의 비즈니스 아이템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즘 외로워하시는 분 너무 많으시잖아요. 제가 춘천에 매주 목요일 날 홈미팅을 가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요. 평균 40년생. 제일 나이 드신 분은 36년생이에요. 제일 젊으신 분이 52년생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한 7, 8분이 항상 모이셔서 저희가 건강 강의를 하고 하는데 집에 있으면 웃을 일이 없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웃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나이가 드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놀아주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랑 같이 얘기를 해주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저희 가면은 같이 운동도 하고 하거든요.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근데 그분들도 살아가시는 날까지는 계속 소비를 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소통을 그리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아이템은 이런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공감하시죠? 내가 너무나 역시 투진지하네요. 네. 그렇게 제가 그 힘들어했던 그 시기가 투석을 하면서 저희가 얘네들을 데리고 2003년에 코타키나발루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남편의 고통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투석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신가요?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해요. 투석기를 인간의 심장이 하는 기능을 인공 투석기로 혈액을 걸러요. 그러면 4시간 동안 이쪽에 복막 투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혈액 투석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한 1cm 정도 이게 살이 툭 튀어나와 있어요. 한쪽으로 피를 빼서 한쪽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4시간을 해요. 근데 그걸 설치하고 빼고 하는데 또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일주일에 3번을 6시간을 병원에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혈압이 좀 떨어지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삶과 죽음의 그 담장 끝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되면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6, 37에 결혼했을 때는 그 노처녀가 결혼을 했을 때는 나 이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했겠죠. 근데 평생 환자야. 그리고 그래 우리 아메이를 비전을 봤잖아. 그러니까 아자 화이팅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는데 이러면 거기에서 몰려오는 좌절감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울고 살았어요. 네. 이렇게 대단한 비즈니스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자책감도 들고 그러다가 저희 큰아이가 생기게 되는데 저희 큰아이는 투석하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잘 못해요. 예. 모든 노폐물도 잘 안 빠지지만 남 성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이제 40이 됐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 40이 됐는데 제가 생리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2주가 늦어지더니 그다음에 한 달이 늦어져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난관이 막혔을지 모르니까 난관 검사를 해보래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막히지는 않았대요. 근데 배란이 언젠지 모르니까 2, 3일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해야 된대요. 근데 투석하는 사람 한 달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지금은 바디키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제 다다음 달 정도면 새로 시작할 건데요. 그때는 BCCP라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 사람하고 저는 둘이서 3공기 먹어야지 좀 먹었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영양사로 근무할 때 저희 사장님이 제가 경동산업으로 실습을 나가는데 다른 건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은 안 되는데 쌀값 청구할까 봐 걱정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BCCP를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몸무게를 좀 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투석을 할 때 2kg 정도 빼면 몸무게가 이렇게 소변이 안 나오잖아요. 저 신장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투석을 하면서 수분을 빼내요. 그게 조금 정도가 지나치면 혈압이 뚝 떨어져서 이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2kg 정도 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머? 지금 48분이에요? 어머, 죄송해요. 이렇게 넉넉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하던 얘기는 마저 해야죠. 어머, 너무했다.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투석을 하면서 4kg를 항상 빼는 거예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살을 좀 빼야겠다 해가지고 저 사람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같이 했죠. 그런데 남들은 2숟갈을 먹으면 되는데 저희는 2숟갈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4숟갈씩을 먹으면서 프로틴을 4숟갈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2주 만에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프로틴 베이비라는 별명을. 왜냐면 그 전에 식품 잘 먹었어요. 저 강석진 사장이 투석할 때도 병원에서 아니 강석진 씨는 산삼을 먹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투석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으면 저기서 터져요. 약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칼륨 우리 몸에 좋은 거잖아요. 칼륨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사가 안 돼서 혀가 마비가 와요. 혀가 마비가 온다는 얘기는 심장도 마비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직격이 되니까 약을 줘요.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큰아이를 얻고 또 그 다음 해 둘째가 나왔어요. 연년생으로. 제가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안 좋은 자세로 둘째를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젖 먹일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워서 젖을 먹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식품을 확 줄였었어요. 그런 상태에 둘째를 낳으니까 앉아서 젖을 못 먹이겠더라고요. 누워서 젖을 먹이는데 이렇게 몸이 틀어진 상태로 젖을 먹이니까 한 달 만에 디스크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올 때는 요 정도, 저녁에 들어갈 때는 이 정도. 이런 자세로 2년을 살다 보니까 제 소원이 다리 뻗고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다리를 뻗으면 너무 허리가 아파서.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애들을 낳고 키웠는데요. 그때 미팅에 나왔던 후배가 저한테 언니는 몇 년 지났는데도 다이아몬드가 안 됐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어요. 너무 제가 아끼는 후배였는데 미팅 1년도 되기 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때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못 되었지만 아메이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으니까. 예. 평생 환자지만 아메이에서 나오는 인쇄 같은 소득이 있고 나는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지금이 내 인생의 바닥이고 나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투석을 하는 그 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외줄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바닥으로 곤두박질 떨어지는. 그런데 지금 잘 나가실 때 내 수입과 더불어서 아메이 수입을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곤두박질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투석을 할 때 하게 되더라고요. 이 수입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최소한의 보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성공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던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쓰나미가 언제 몰려올지 모르죠. 그런데 아메이 사업이 내 인생에 쓰나미가 있을지라도 나한테는 희망의 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믿고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아메이를 하면 돈도 부자가 되지만 그리고 시간도 부자가 된다. 인쇄적인 수입이니까. 그리고 또 친구 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킵을 할게요. 다시 뒤돌아갔군요. 네. 제 멋진 친구들입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형제들도 제 맘 못 알아줄 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할 친구들을 얻었어요. 때로는 정말 거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나하고 뜻을 함께하고 나하고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평생 가족 같은 친구들. 이번에 해운제 여행을 가면서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아메이 하면서 친구 떨어진다? 표면적인 친구들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나를 아끼고 나를 마음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들을 반드시 찾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옆에 붙은 이 별표가 제가 순수하게 아메이로서 갔다 온 여행의 횟수입니다. 근데 이런 여행이 이때만 있는 건 아니죠. 저희에게 4월 달에 포르투갈을 가요. 포르투갈에. 그리고 올 하반기와 내년에 푸켓 가족 여행을 갈 거고 그리고 프라하를 가게 되겠죠. 아메이는 지금 내가 속도가 느리다고 내가 지금 핀이 아니라고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나간 과거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중요한 거고 남하고도 비교하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 되게 늦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그리고 때로는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그냥 꾸준히 지켰을 뿐인데 이런 자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강한 사람이 뭐죠? 그럼 갑자기 생각 안 나는 네, 맞아요. 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고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나오나요? 네. 소리가 안 나와요? 어떡하죠? 네. 아메이를 하면서 처음에 결과가 안 나온다고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지금 여태까지 사업이라는 걸 안 해왔던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로 멋진 내 그룹을 읽어내기에는 나의 소양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멋진 시간을 멋지게 견뎌내셔서 우리 모두 내 멋진 그룹을 이렇게 읽어내는 이 안에 멋진 여러분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제의 모습을 꽉 도장 찍어서 멋진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